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원가 계산 과목을 통해서 원가회계 과목을 통해서 학습하실 내용은요.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저희가 요소별 원가 계산 이미 세 번째 시간까지 이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했었고요. 노무비 이번 시간 재조경비입니다. 사실은 재료비나 노무비의 그 원가 분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눈으로만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재료비에서 감모 손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한 노무비에서 배부율 계산, 그 다음에 배부액, 임률과 임금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에서 정리를 한 번 더 할 터이니 깊이 있게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재료비와 노무비 이미 우리가 학습한 요소별의 3요소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해서는 감모 손실만 조금 챙겨서 학습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 만날 제조 경비가 재료비나 노무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제조 경비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먼저 보신다면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소비되는 원가. 자, 이 원가에 우리가 3요소 있었습니다. 3가지. 바로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을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 3가지를 묶어서 원가의 3요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제조 경비의 분류, 제조 경비가 도대체 어떻게 분류가 되냐, 어떻게 나누어지냐라는 걸 얘기를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와 제품과의 관련성, 그리고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 형태는 어떻게 발생하냐, 기본적인 종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품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직접과 간접비를 분류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경비에 분류해서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나 관련성에 따른 분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는 제품의 원가 계산하는 것이 원가 계산, 원가액의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어떻게 산입을 하느냐, 그 방법에 따른 분류가 실제로는 학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는요. 전력비부터 갑니다. 전기요금이죠. 수도 광열비에 연결되는 가스 수도비 혹은 가스 수도료가 있는데 수도요금, 가스요금, 기름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기본 계정 과목들도 있지만 주목하실 계정 과목은 마지막에 나오는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은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고 공장에서만 발생하는 경비인데 우리 회사에서 제품 만드는 공정은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위탁 가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온다. 그때 발생한 비용이 바로 외주 가공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과의 관련성은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제조 경비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특정 제품 하나 둘 이상의 공통으로 그래서 앞에 얘기 드렸듯이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품과의 관련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지금부터 갑시다. 제품의 원가에 제조원가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경비의 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월할 제조 경비라는 것이 있고요. 측정 제조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급 제조 경비라는 것이 있고 발생 제조 경비라는 게 있는데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월할, 측정, 지급, 발생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월할은 한 달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 경비를 월할 경비라고 하고요. 측정 경비는 계량기를 쓰는 것을 측정 경비라고 합니다. 지급 경비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지급 경비라고 하고 발생 경비는 감모 손실 하나만 해당되는데 내용 한번 봐볼까요?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생 형태는 생략합니다. 패스.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4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월할, 측정, 지급, 발생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월할이라고 하는 건 1년 또는 일정 기간분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지급했을 때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형태인데 원가 회계의 제일 큰 목적은
월 단위 계산입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하기 위한. 그래서 1년을 지급했다라면 그 지급된 금액을 12로 나누셔야 되고 6개월분 일정 기간분 지급했다라면 그 6개월을 실제 지급된 금액을 6개월로 나누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 원가 같은 게 해당되는데 자 월할이라고 하는 건 일반 경비를 6개월이건 1년이건 일정 기간분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는 경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측정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것이 계량기죠. 계량기로 측정되는 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형태가 해당됩니다. 지급경비는 그 달에 발생한 걸 그 달에 지급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얘기합니다. 발생경비라고 하는 건 현금 지출 없이 발생하는 유일한 하나다. 감모 손실. 자, 정리하고 간다면 6개월 또는 1년 일정 기금을 한꺼번에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월할. 계량기를 쓰는 것이 측정.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급. 감모 손실은 발생.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분류는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 드렸듯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꼭 반드시 깊이 있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 예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다음 보기에 나오는 경비의 종류를 이걸 경비의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월할인지 측정인지 지급인지 발생인지 분류해서 표기하라는 겁니다. 제 교재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차량 유지비에서부터 잡손실 개선 과목까지 성격을 구분하셔서 이것이 월할이냐 측정이냐 지급이냐 발생이냐를 구분하라는 건데 첫 번째 차량 유지비가 나옵니다. 차량 유지비라는 개념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걸 우리가 발생할 때마다 주냐 아니면 6개월치 한꺼번에 주냐 계량기를 쓰냐 이런 형태인데 차에 계량기 달고 기름 넣고 가는 건 아니니까 차량 유지비는 측정 경비는 될 수 없고요. 대표적인 지급 경비죠. 발생할 때마다 그때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전력비요. 전력비가 대표적인 측정 경비죠. 전기요금, 계량기 쓰는 거. 특허권 사용료는요. 월할 경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분기별, 반기별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는 형태가 해당되고 복리후생비요. 회사 가면 복리 6개월치 한꺼번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때 줍니다. 지급 경비에 해당하고요. 전력비와 함께 대표적인 측정 경비가 바로 가스 수도비죠. 가스 수도비는 측정 경비에 해당하고 수선비가 나오는데 수선비가 월할이냐 측정이냐 지급이냐 발생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수선비는 역시 계량기 쓰지 않는 지급 경비에 해당하고 다음 나오는 감모 손실은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감모 손실은 무조건 뭐다? 발생이죠. 발생 경비에는 유일하게 감모 손실 하나만 해당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외주 가공비는 지급 경비에 해당하고요. 그때 지급합니다. 보험료. 우리가 보험료는 계약해서 지급을 하죠. 1년치 한꺼번에 주건 매월 지급을 하건 보험료는 월할 경비에 해당하고요. 감가상각.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치. 그걸 월할 계산 12달로 나누어서 경비에 산입을 하거든요. 감가상각비는 월할 경비에 해당합니다. 세금과 공과도 시기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분을 지급을 하죠. 월할 경비에 해당하고 잡손실은 지급 경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격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비 항목을 나열을 하고 이것이 월할이냐 측정이냐 지급이냐 발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류가 되어지셔야 계산하는 예제 문제가 제대로 풀어진다. 그 예제들을 하나씩 볼 건데 먼저 만나실 문제는 경비 지급표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경비 지급표는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한번 보셨는데, 앞쪽에 학습하실 때 한번 보셨던 내용입니다. 이 경비 지급표는 그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해 본다면 다른 경비가 아니라 지급 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비의 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보면 지급액, 당월 성급, 당월 미지급, 전월 성급, 전월 미지급에서 당월 소비액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야 하는 갈매기 한 번 날아가면서 스쳐 지나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선 당미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떠야 되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경비에서 지급 경비에서 경비에 대한 소비액, 다른 말로 하면 발생액이라고 합니다. 경비는 이 발생액이라고 부르는 소비액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비의 소비액 자체가 지급액이다. 지급액이 소비액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생하는 경비를 무조건 다 지급하면 소비액이 지급액이 되지만 경비의 성격에는 선불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후불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 집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경우는 후불제죠. 이번 달에 쓴 걸 다음 달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소비액과 같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지급액을 토대로 지급액을 가지고 소비액을 계산하셔야 된다. 지급액을 가지고 소비액을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는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 항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액에다가 전월선급 지난달에 먼저 준 거, 당월선급 이번 달에 먼저 준 거, 전월 미지급 지난달에 안 준 거, 당월 미지급 이번 달에 안 준 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급액 이번 달 지급한 금액에서 전월 선급 지난달에 먼저 준 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전월 선급은 뭘 해야 된다? 더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목적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의 경비를 지급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소비액이라 부르는 발생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 지급한 금액에 이번 달 거 말고 지난달에 먼저 준 돈이 있다면 이거 이번 달 거니까 플러스를 하셔야 된다. 그럼 반대로 전월 미지급 지난달에 안 준 돈을 이번 달에 준 게 있다면 이 돈은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어야죠. 전월 선급은 플러스 하지만 전월 미지급 뺀다. 반면에 당월 미지급 이번 달 돈인데 안 준 게 있다면 이번 달인데 안 준 게 있다면 당연히 이건 이번 달에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수업을 하면서 경비 소비액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더하는 것이 있고 빼는 것이 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경비 계산할 때 경비의 소비액, 이 소비액을 다른 말로 하면 발생액이라고 하는데 발생액을 계산을 한다라면 지급한 금액에 더하는 것이 있고 빼는 것이 있다. 뭘 더한다고 했냐면 전선, 전월선급 그리고 당미, 당월 미지급은 다 하신다. 나머지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가 앞에 얘기한 전월 미지급 그리고 당월 선급이 되죠. 경비 소비액은 지급액에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뺀다. 당월 선급, 당월 미지급, 전월 선급, 전월 미지급에서 뭘 더하냐? 전선 그리고 당비를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월 선급은 플러스 하는 것이고 당월 미지급 플러스 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소비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 경비 소비액은 구조적인 이해가 먼저 조금 필요하시고 계산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는 이번 달에 발생한 것만 제조원가 산입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 달 발생액이라 부르는 소비액을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런 형태로 문제에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 보면 나영공업사, 자, 우리 회사입니다. 경비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제조 경비에 대한 뭘 계산을 해? 소비액. 우리가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재료비도 알아야 되고 노무비도 알아야 되고 제조 경비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재료비나 노무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계산된다면 경비는 항목도 많고 계산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경비를 계산하는 그 예제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원가 계산 기간은 1개월, 원가 기간은 원래 1개월입니다. 1회계 기간은 6개월이랍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래요. 이 상황에서 나와 있는 8가지 항목에 대한 경비를 계산하라는 건데 1번의 화재보험료부터 8번의 감모손실까지 각각 항목에 대한 원가가 경비가 얼마가 나오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먼저 화재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력비, 가스수도비, 외주광고, 운반비, 감모손실이 있는데 우리가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6개월이 되건 1년치가 되건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할 경비라는 게 있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측정 경비,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급 감모 손실에 해당하는 발생 경비 4가지가 이 4가지가 뭐가 문제가 되냐? 이 4가지가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방법에 따른 분류, 즉 종류가 다르면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는 화재보험료에서부터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력비, 가스수도비, 외주가공비, 운반비, 간모 손실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번의 화재보험료부터 감가상각비까지 1번, 3번 세 가지 항목은 월할 경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전력비와 가스수도비는 계량기를 쓰는 측정 경비에 해당하죠. 외주 가공비 운반비가 지급 경비에 해당하고요. 간모 손실은 유일한 발생이다라고 얘기되었다. 이렇게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건 계산하는 과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씩 가보죠. 화재보험료가 1년분 60만 원을 지급했다. 1년에 60만 원 줬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1년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가 지급 금액이 60만 원인데 이게 1년분이니까 이 금액에서 나누기 얼마를 한다? 12를 한다. 그러면 화재보험료의 제조 경비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산 다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갑니다. 임차료. 6개월간 계약 금액이 72만 원인데 지급액이 36만 원이다. 좀 짚고 한번 가보죠. 우리가 임차를 하고 건물을 6개월에 72만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36만 원 줬다. 그러면 계약 금액은 72만 원인데 지급액이 36만 원이다. 이 임차료는 지급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료의 계약된 금액이 72만 원인데 우린 한 달치 계산하셔서 1개월분 그러면 72만 원이 6개월이니까 나누기 6을 하시면 한 달의 금액이 나옵니다. 월할 경비라고 하는 건 분명히 6개월이 되건 1년분이 되건 그것이 아니라 한 달분, 한 달 귀속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갑니다. 48만 원이 나왔는데 얘가 1년분이냐 아니면 6개월분이냐. 통상적으로 감가상각비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알고 있지만 결산 때 하죠. 지금 우리 예제 문제가 회계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 감가상각비 48만 원은 1년에 48만 원이 아니라 6개월에 48만 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인 48만 원이 6개월분이니까 나누기 6을 하셔서 계산하셔서 답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1, 2, 3번이 월할 경비입니다. 해보셨듯이 경비 방법이 똑같으니까 산입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계산하는 과정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력비는 측정 경비죠. 전월 검침이 850입니다. 계량기에. 당월 검침이 1250이다. 이번 달 사용량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당월 검침인 1250에서 전월 검침인 850을 빼면 사용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이렇게 합니다. 얼마를 썼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단위당 가격이 얼마니까 전력비가 300원이니까 그 사용량에다 300원을 곱해서 전력비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외주가공비, 가스수도비 먼저 나오네요. 가스수도비가 지급경비냐 측정경비냐를 물어볼 건데 지급액이 24만 원인데 측정액이 30만 원이래요. 말을 바꿔보면 이번 달에 측정된 건 30인데 돈은 24만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스수도비가 24만 원이냐 30만 원이냐를 묻는 건데 가스수도비는 지급액이 아니라 뭘 보셔야 된다? 측정액을 보셔야 된다. 그 이유는 왜 가스수도비가 지급액이 아니고 측정액을 봐야 되냐? 이번 달에 발생한 거 확인된 건 30만 원인데 돈은 24만 원만 줬다라는 거야. 그 원가 자체는 30만 원이 맞다.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가스수도비는 지급경비가 아니라 측정경비니까 지급경비가 아니라 측정경비니까 지급액이 아니라 뭘 보셔야 된다? 측정액을. 즉 가스수도비는 30만 원이 원가가 됩니다. 경비가 된다는 거죠. 외주가공비와 운반비는 둘 다 지급경비인데요. 실질적으로 경비, 지급경비에서 항목은 소비액이라 부르는 발생액을 계산할 때 지급액에다가 더하는 것이 있고 빼는 것이 있다. 더할 때 전월 선급, 전선, 당월 미지급, 당미는 더하시고 나머지 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외주가공비가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에다가 뒤에 보면 전선 더하는 거죠. 당선 빼는 겁니다. 결론은 외주가공비는 50만 원, 지급액에다가 전선 더하는 전월 선급 4만 원을 더하시고 당월 선급 마이너스 6만 원 하시면 외주가공비 금액이 계산된다라는 거고 운반비는 지급액이 12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전월 미지급
당선, 당월선급 둘 다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급액인 12만 원에서 전월 미지급 15,000원을 빼고 그리고 당월 선급의 2만 원을 빼시면 운반비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간모 손실을 보시면 장부 재고가 35만 원인데 실제가 30만 원.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 차이가 간모 손실이죠. 5만 원 나오는데 원래 간모 손실이라는 건 간모 수량을 계산하고 그게 원가 금액 곱해서 간모 손실이 나오는데 지금 금액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단 여기 하나 추가한다면 이 간모 손실이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원가 산입하죠. 그러나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면 원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정상 간모분만 원칙적으로 원가 산입한다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화재보험료부터 8번의 간모 손실까지 각 항목에 대한 경비가 계산되었다면 그 항목별 경비를 다 합을 구하시면 이번 달에 제조경비 총액이 제조경비 소비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은 한 번만 해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비 항목이 나왔을 때 산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월할이냐 아니면 측정이냐 지급이냐 발생이냐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3번 문제 보셨고요. 한 문제 더 있네요. 4번 문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비 소비액을 계산하라 라고 나오고요. 1회계 기간이 1개월. 원가산 기간은 1회계 기간 6개월. 동일하죠. 화재보험료 임차료, 감가상비, 전력비, 가스도비, 외주광비, 운반비, 간모 손실까지 있을 때 1, 2,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지금 이 분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셔야 된다. 1, 2, 3번은 월할, 전력비, 가스도비, 4번, 5번은 측정, 6번, 7번 외주 가공비와 운반비는 지급경비고 간모 손실은 발생경비죠. 화재 보험료가 지급액이 60만 원인데요. 이 60만 원을 6개월로 나누셔야 이번 달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임차료는 1년 계약기간 360 얘가 필요한 거지 지급액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금액인 360만 원에 나누기 6을 하시면 1개월분의 임차료가 계산이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54만 원인데 이게 1년에 54만 원이 아니라 6개월에 54만 원이죠. 결론적으로 6으로 나누시면 한 달분이 계산이 될 거고요. 전력비는 전월 검침 금액과 당월 검침 금액을 비교를 하시는데 당월 검침인 1300에서 전월 검침인 650을 뺀다. 그러면 사용량이 나올 것이고 이 금액에 단위당 가격을 곱해주시면 전력비가 나옵니다. 가스수도비가 지급액도 나오시고 측정액도 나오는데 만약에 가스수도비가 지급경비라면 지급액을 처리하면 되지만 가스수도비는 지급경비가 아니라 측정경비죠. 30만원 지급했지만 실제로 이번 달 건 24만원이라는 겁니다. 가스수도비는 24만원. 다음 나오는 외주가공비로 간다면 외주가공비와 운반비는 지급경비니까 계산하셔야죠. 지급액에다가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빼는데 뭘 더한다고요? 전선, 전월선급, 당미, 당월 미지급. 외주가공비는 지급액 50만 원에 전월 미지급 빼는 겁니다. 당미 더합니다. 결론은 외주가공비는 지급액 50만 원에다가 빼는 금액 먼저 나오죠. 전월 미지급 4만 원 빼시고 당월 미지급 6만 원을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반비 역시 지급액 12만 원 먼저 나오네요. 지급액 12만 원에다가 전선 더하는 거네요. 당미인데 당선 나옵니다. 뺍니다. 결론은 12만 원에 전월선급 2만 3천 원 더하시고 당월선급 15,000원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간모손실이 장부 재고가 55만 원인데 실질 재고가 48만 원이다. 차이 나는 금액 얼마가 7만 원인데 여기에 쓰진 않지만 기억할 건 간모가 발생했을 때 정상 간모와 비정상 간모는 조금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재료비나 노무비에 비해서 제조경비가 외울 게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4가지만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월할, 측정, 지급, 발생.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경비의 분류가 월할인지 측정인지 지급인지 발생인지 돼줘야 된다라는 거고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지급액 계산하는 소비액을 계산할 때 지급액을 기준으로 더하는 거와 뭐가 있다 빼는 것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전산당미. 앞으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많이 할 거니까 반복적인 학습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순서대로 재료비에 대해서 보셨고 노무비에 대해서 보셨고 제조 경비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까지 학습하신 내용은 원가 회계라 부르는 원가 계산의 조금 기초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넘어가시면 실질적인 계산 부분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하신 제조 경비에서도 계산 문제는 있었지만 좀 단순한 것들이었죠. 단순한 계산이 많았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만나실 원가 배부, 제조 간접비 배부인데 여기는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네. 계산기를 꼭 챙겨서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원가의 배부, 제조 간접비 배부인데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이 될 겁니다. 계산 문제 많으니까 부탁드린 대로 계산기 꼭 챙겨서 다음 시간 수업에 임해주시면 학습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제조 간접비 배부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